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굉장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넓게 들었는데 코로나 지금 당장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코로나의 지금 현실이 정말 저 지난번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하면서도 저도 이제 팬데믹의 역사를 보니까 그 히스패닉 플루 때 5천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5천만 명이 죽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국제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도 해주시고 코로나 코비드 19 이후에 지금과 또 그런 지금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서 살아가면서 느끼시는 그 체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지만 각자 이제 좀 나라와 환경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제 공감 이후의 혁신에 대한 것들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지금 그러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어떠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또 포롱 선생님의 그런 어떤 해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경적이고 영적인 또 그런 방향을 저희들에게 이제 제시해 주시고 또 문제의식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것 중에서 keep your cool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어떤 환난이라면 이렇게 작은 아주 크진 않지만 우리 생활에 체감이 되는 그런 이제 그 환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keep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지난 주일 할 때도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소명을 행온 이렇게 하고 제가 저 2주 투병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배운 것은 이제 고열이 38, 39도 가는데 주님, 제게 이제 토요일이 다가오면 이제 제가 급해집니다. 이제 열은 계속 나는데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 저에게 예배 드릴 힘과 예배를 준비할 힘과 예배 드릴 힘만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 준비할 힘만큼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힘만큼 주시고 또 땀을 흘리고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승리하고 또 깊은 잠에 잠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이제 오늘 포롱 성사님께서 말씀하신 keep your cool. 이것이 그 어떤 시대를 보는 냉정함 이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의 소명 그 매듭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코비드 시대의 현재와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유롭게 한번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앞에 나온 첫째, 둘째 그런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초한 그런 국제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 그 이후에 코비드 19의 현재와 또 앞으로 그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혁신적인 내용 또 개인적인 그런 방향도 좋고 한번 그 자유롭게 한번 생각과 또 아니면 이제 포롱 선생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문제 이렇게 좀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질문도 좋고 자기 생각도 좋고 자유롭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이제 포롱 성사님이 이제 기업을 이렇게 많이 카운셀링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코로나 이제 그 팬데믹 사태 이후에 어떤 기업은 망하고 어떤 기업은 잘 되고 이제 이런 변화가 지금 아주 빠르게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개 그 어떤 트렌드, 음,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로 나가고 있는가, 음, 예, 그 기업의 그 음, 트렌드, 요사이는 뭐 주로 뭐 IT 기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 뭐가 이렇게 뜨는 게 있고 이제 지는 게 있고 이런 그 막 그 기업의 현장 이제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보셨으니까 그걸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이제 그 뭐 우리가 그 보면은 뜨는 기업이나 그 지능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비행기 회사가 뜰 수가 없죠. 예, 사람들이 여행을 안 하니까. 그 여행에 관계된 모든 기업들, 그 이제 호텔, 또 이 비행기, 뭐 운송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지가 이제 않는 거고, 뜨는 기업은 이제 주로 이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그 할 수 있는 거는 그 기업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이제 그 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뭐냐면은 이 드론으로 해가지고 그 많은 이 물량 이런 거를 그 배달하는 기업, 배달. 그 배달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은 이 그런 것 뭐, 드론을 해가지고 배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도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로 이제 그 뭘 하냐면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 그 많은 나라의 이 선교 차원에서 그 필요한 그런 곳에 이제 이 물량을 수술하는 그런 걸 이제 드론으로 해가지고 해서 하는 걸 해서 그 기업을 이제 그게 톨리도에 이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톨리도에서 했는데 이런 게 이제 뭐 엄청나게 또 이제 이게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그 기업 중에서 잘 되는 기업과 잘 되지 않는 기업들의 그 세 가지를 얘기하면은 잘 되는 기업들은 그 기업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잘 되는 기업들은 이제 뭐 사람들이 뭘 사지 않고 그러니까 월급을 깎아야 된다 이게야. 월급 깎을 때 오너로 디벨롭해서 탑 매니지먼트는 20% 30%를 깎고 밑에 사람들은 그대로 주고 또 될 수 있으면은 이 레이오프도 안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헌신적이고 그다음에 이 희생적으로 하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인도의 기업인데, 그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한 3천 명 이상 되는데, 이 기업에 그 일하는 사람 전부 장님이든지 그 팔이 없든지 이 기관들이든지 그런 그 불구자들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저로 이제 그 TV를 설치해주고 뭐 원격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요번에 코비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장이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이게 생산성이 올라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그래서 자기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그 자기 종업원들의 집을 가본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이 가지만 가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인터넷이 없는 거야 집에. 인터넷이 없고 이 컴퓨터가 없어. 근데 그거를 말을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냐 그래가지고 있는 돈을 다 해가지고 이 컴퓨터 이런 거를 인터넷을 다 깔아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응? 그것도 이 인도의 우리 그 한 대학에서 보면은 이게 일어났을 때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인도 정부에서는 시험이 보고 다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러면 안 된다 가지고 원격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이제 그 인프라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때도 사람들을 레이오프 안 시키고 뭐 레이오프 안 시키고 이런 것이 뭐 나는 일본이나 그런 데만 한 줄 알았더니 정말 잘 되는 기업들은 그렇게 이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희생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아끼는 그런 그거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업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토론하고 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기업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그 시장 개척을 그 해나가고 그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이 내가 킵쿨 이런 것이 이제 이거 이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킵쿨 아주 그 지도자가 딱 단단히 서 있어. 아주 이 놀란 표정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그 온화하고 뭐 이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참 겸손하다. Keep cool. 넘버 원. 넘버 투. Keep your friends. 그래가지고 자기 일하는 종업원이다 이런 사람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소통을 계속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품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오는데 이게 늦어가지 않으면은 직접 전화를 다 걸어가지고 해서 이래 가지고 못 오게 됐다. 아주 소통을 해주고 또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도 약속을 지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 항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코비드-19이 반드시 이제 물러갈 것이고 우리는 잘 될 수 있다 하는 그 소망을 심는 이 5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그것은 그것이 뭐 레스토랑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살 길을 찾더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회사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자기를 보면 알거든요. 자기 그 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다 20, 30%씩 다 봉급도 깎고 그랬는데 자기네들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네들 기회에 여겨주는 것을 알면은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을 들여서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회사를 살릴 건가 해서 그런 가운데 서로 배려하고 그런 것을 봐가지고 저는 이런 것이 많은 미국의 중소기업 중에서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나는 이 경제가 이제 살아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소망을 잃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코비드-19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다는 걸 알면지만은 굉장히 마음에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뭐 우울해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소망 가운데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 가운데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고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하고 그런 걸 알고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랫동안 살았어도 제가 이게 영어를 들어봐도 뭔가 이게 정말 이렇게 편안하지 않고 그래서 날마다 이제 성경을 이제 입을 짝짝 버리고 읽으면서 해가지고 해서 정말 해봤는데 이제 이거 하면은 잘 나오더라고요. 포롱이 말하는 게 잘 들린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소통도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해서 이제는 뭐 TV에서 뭐 인터뷰를 하든지 뭘 해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혁신을 이제 몇 가지를 이제 혁신을 해가지고 5가지를 잘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걸 너무 개인적이니까 뭘 내가 바꿨냐? 코비드-19 전하고 코비드-19 후에 5가지를 이제 바꾼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하여튼 그 정도로 얘기하랍니다. 우리 마감 목사님은 제가 질문에 어떻게 반응이 잘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또 다른 분 뭐 질문도 좋고 제가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기 말씀하실 때 강대 패권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사실상 이 패권국이라고 한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군사력을 빼놓으면 안 되는데요. 그 군사력 측면에서 잘 안 다루신 것 같아서 좀 그랬고요. 근데 왜 안 다루셨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요. 5가지 중에서 군사력을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은 아까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6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가지고 암으로 죽은 사람이 6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보면 뭐 이 팬데믹 때문에 여기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망 숫자를 보면은 6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가? 그게 좀 사실적인 수치하고 좀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는가 하는데, 사실은 이 팬데믹을 이렇게 그 셧다운한 것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됐거든요. 어떤 면에서 미국에서 막 셧다운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로 이제 퍼진 그게 있는데, 사실은 보면 사망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이 팬데믹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그건 같이, 물론 이 노인 나이가 60이 된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을 씻고라든지 이 사회적 거리관계라든지 그 몇 가지만 지키면은 그렇게 이거를 정말 무서워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제가 지금 미국에 지금 1977년대에 와서 거의 43년을 살았지만 내가 이런 거 이제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그러면 이러한 그 위기가 없었는가 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에이즈 스타트에 있을 때는 에이즈 할 때는 2천만이 죽었어. 2천만. 2천만, 3천만이 죽었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래서 내가 저 키프라고 하는 말을 왜 하냐면은, 너무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그 대통령 후보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추운 겨울이 올 것이고 막 사람들에게 막 두려움을 이렇게 심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그리고 군사력을 안 낀 것은, 군사력은 지정학적인 것에 제가 다 넣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할 때 미국의 해군력 그런 것을 할 때는 이 세계적인 물류가 것이 되는 이유가 미국의 군사력에 그게 있고, 또 미국의 군사력이 할 때 아까 미국이 중국을 포기하고 미국을 이렇게 이제 그거 할 때 각 곳에 이제 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있고 이제 그런 걸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의 군사력에서 보면은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에는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에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군사력 가지고 떠들면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 이제 다 포함이 돼서 지정학적인 면에서, 이래서 내가 얘기할 때 미국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7, 80%의 군인들을 전쟁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방에 적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얘네 수십 년 전에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졌습니다. 왜냐? 중국이 철수를 해야 되는 거야. 왜 철수를 해야 되냐? 중국이 이제 베트남하고 하는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뭐 이제 첫째는 프랑스를 이긴 경험이 있고 또 미국도 물려친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이 오는 것에 대해서 베트남 사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이제 이것이 뭐 농담조로 하는 말인지 그걸 모르지만은 그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베트남에다가 이제 군인들 보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의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베트남하고 러시아는 동맹국이거든요. 베트남하고 러시아는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너희 형제를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큰 중국이 작은 베트남 이렇게 한 게 이게 말이 되냐? 네가 좀 손을 좀 써볼 수 없냐?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가 중국의 국경에다가 군인들을 쫙 몇 사단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바로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지만은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들이 많지 않고, 중국과 이렇게 중국이 이제 전쟁을 했을 때 어떤 나라가 중국과 이렇게 힘을 합해서 싸울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중국과 정말 혈맹으로 싸울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겠어요? 우리 우버나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북한이 이제 그래서 하는데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그래서 이제 미국은 동맹국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동맹국들이 만일 전쟁을 해야 될 때는 같이 할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친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많은 나라하고, 친구도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얻으라, keep your friends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개인적인 면에서나도 그렇고, 그 기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걸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제가 말한 게 어떻게 우리 우바나바 선생님의 높은 식견에 비교해서 이렇게 만족했습니까? 어떻게? 예, 감사합니다. 예. 중국은 센 나라 같은데 정말 이렇게 북한 빼면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고립화되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도 그렇고 유럽 쪽으로도 그렇고 고립화되는 그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후에 유럽에 마셜 플랜이라는 걸 냈습니다. 마셜 플랜. 그건 뭐냐면 이제 이 유럽이 2차 대전으로 해서 독일이라든지 많은 파괴했기 때문에 마셜 플랜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국무장관의 마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플랜을 했는데 그 이름을 뭘로 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트루만 대통령이 뭐 네가 그거 알아서 하는데 뭐 마샬이라고 하시니까 트루만 플랜이라고 안 해도 되냐? 에이 뭐 그런 거 상관없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샬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 거의 무상원조로 다 줬습니다. 독일이고 뭐고 저 나라가 무상원조로 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빨리 부흥을 해서 우선은 우방이 됐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무역을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이제 근데 중국은 1대1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차관을 줍니다. 차관. 이 빚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이자가 낮고 그러더지만은 결국은 빚으로 주고 거기에 들어오는 물자는 중국에서 가져오고 노동자도 중국에서 가져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끝나고 나면은 이 도로는 지어졌는데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걸 하고 나서 경제 붕이 돼서 많은 이 경제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가 창출됐는데, 이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데 이 뭐 항만을 짓고 도로는 했다고 해도 무슨 경제 활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지어놨으면 거기에 도로에 다가는 차들이 막 오고 그래가지고 통행료도 받고 가지고 돈이 나올 텐데 돈이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파키스탄의 나라들이 돈을 갚을 수 없다. 그럼 중국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 땅을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항구도 가져가고 하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니까 물자도 중국 거 쓰고 사람들도 중국 사람 들여가지고 하니까 결국 이것이 중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국과 1대1로 한 나라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서 가지고 이거 뭐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달래려고 얘를 쓰고 있고, 그러면 이제 빚이 져가지고 이제 못 갚잖아요. 그럼 못 갚으면 이제 중국의 계산은 IMF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받아내려고 그랬는데 IMF는 이제 미국이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국의 1대1로 해가지고 부채들은 절대 IMF에서 갚아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중국이 빚을 이렇게 남에게 줬는데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땅을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1대1을 하고 나서 우방을 얻고 친구를 얻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친구를 잃는, 그러니까 이 마셜 플랜과 중국의 1대1로가 어떤 면에서 다른가도 보면은 이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보름 또 다른 네. 보름 선생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바나 선교사님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보름 선교사 오늘 강의하기 전에 제가 다른 기회가 있어서 코비드 19에 대한 조그만 그냥 에세이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포럼 선생님한테 하나 보내드리긴 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팬데믹 현상에서 왜 이렇게 그러면 록다운이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데미지가 많냐라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찾아야 되냐면
일단 그 팬데믹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미국에서 심장마비나 또는 이제 혈관 질환을 통해서 뭐 60만, 70만씩 죽는데 코비드가 20만밖에 없지만 왜 미국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서 록다운을 선고받았냐면 13세기, 14세기의 패스트나 18세기, 19세기의 천연두,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전에 일어난 스페인 독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전염성입니다. 신장병이나 이런 혈질환은 그 개인적인 변이에요. 전염이 안 돼요. 근데 이 코비드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근데 천연두가 왁진을 통해서 지금은 멸종 선언이 됐어요. 그러나 그 스페인 독감 이후에 거의 매년마다 새로운 독감들 또는 그 바이러스들을 통한 그런 병형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특히 유럽 국가들은 사전에 다 실험을 해서 예상 왁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코비드 19이 실제 사망률은 적지만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이유는 지금까지 왁진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왁진이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사실 우리가 매년마다 맞는 독감 예방주사하고 똑같은 위치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왁진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염성이 강한 병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시달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만 이제 제가 이거에 기초해서 폴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그 5개 강대국의 특징 중에서 독일에서 오래 사역하고 유럽적인 어떤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저로서는 특히 그 유로피안 유니온에서 2000년부터 유럽 기축통화인 유로를 사용하게 된 근본 이유가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면서 노력하지 않은 경제적인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리는 나라가 됐고 환율 조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진 빚을 정상적으로 갚지 않고 기축통화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갚는다라는 경제적인 양심의 문제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성실하고 합리적인 유럽 사람들에게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환율을 조정해서 수천억 달러 빚을 그냥 탱감해 버린다든가 또는 본인 그 국가에서 갖고 있는 어떤 뉴 아이디어나 이런 데한 큰 그 개발비나 이런 거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고급 인력을 사가는 측면에서 유럽이나 아시아에 있는 고급 브레인들을 거의 다 자기네 나라가 그냥 취약하는 그런 그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유럽에서는 이걸 싫어해요. 근데 이런 기축통화에 들지 않는 이제 중요 경제 대상국이나 국제 관계에 있어서 릴레이션십에서 가장 큰 그 안티 아메리카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누구냐면 이제 소련하고 중국, 그다음에 아시아 계통인데 이 기축통화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자 제가 유럽에서 볼 때 가장 그 기축통화로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서 앞으로 어떤 그 대응책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는 것을 가장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암호화폐입니다. 특히 한국 그 코리안 내셔널 뱅크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암호화폐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하고 소련은 미국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응해서 암호화폐를 거의 상용화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그 뱅크에서 사용하는 이런 어떤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으로서 또는 다른 환물 경제의 어떤 그 지불 수단으로서의 달러 대신 특히 AI 시대가 돌아가는 이런 시대에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미국 나름의 어떤 구상이나 대응책은 가지고 계신지 또 이것이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 범위가 극히 작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컨트롤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하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루카스 우리 선생님의 말한 거에 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2008년에 2009년에 그 리만 사태에서 할 때도 그 빠져나온 것이 그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그 위험 부담을 전 세계가 어떤 면에서 그 감당해 주는 그런 그 많은 혜택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legitimacy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합법성이라는 건데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왕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민중들이 볼 때, 민초들이 볼 때 이 왕이 하는 짓이 뭔가가 이렇게 이 정당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렇게 등골을 이렇게 빼먹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왕은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혈세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보였잖아요. 왜 이 유럽 사람들이나 이 전 세계에서 이 미국에 대한 이 여론이라든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가? 그것을 그냥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고 이걸 굉장히 그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미국이 그렇게 그래도 그동안 좋은 이걸 한 것은 미국이 자기의 유익을 챙기지만은 딴 나라들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잘 되게끔 하면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자기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그 힘센 이 나라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이 될지 바이든 될지는 모르지만 만일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은 이 재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행동이 나는 상당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은 그 CNN이라든지 이런 그 뉴욕타임즈라든지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 그런 이 미디어 같은 것도 페이크 뉴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도 듣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제2기 할 때는 많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그 바이파티전에 되고 그 자기가 살려면 남을 살려줘야지 자기가 살지. 그런 면에서 그 기축통화라고 해서 기축통화에 갖는 그런 이 혜택을 무조건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기를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남들을 배려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이 미국은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로마의 역사도 로마도 멸망한 것이 어떤 외적의 침입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부 분열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저는 지난 미국에서 44년을 살면서 미국이 이렇게 내부 분열이 되는 거를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은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 아주. 대화를 안 해. 근데 적어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대화를 안 해.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나눠지면은 만일 이 대법원에서 무슨 판단을 했더라도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대법원이 뭐냐 이게 그거 다 그냥 집어치우라 가지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미국은 거기서 이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실제 이 적은 중국이 아니고 또 딴 나라도 아니고 미국 내에 일어나는 그 분열의 씨앗 그것이 이제 미국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말한 대로 그 5가지 킥풀을 하고 이제 친구들을 하고 소통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이런 그 개인적인 이런 것이 그 국가적인 거에서도 상당히 작용해서 미국이 미국다운 그런 이게 되지 않으면은 미국이 그 내부 분열로 인해서 결국 미국은 그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그런 면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